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제25일장 종료되면서 영상 하나 남겨드리는데요. 자, 오늘 이제 뭐 영업이익 나와줬고, 제가 이거 영업이익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안 좋게 나오면 악재 해소고, 좋게 나오면 호재예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아침에 이거 당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것만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때요? 지금 옆으로 걷고 있잖아요. 옆으로 걸을 때는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위로 조금만 올라가도 필요 이상의 기대를 가지게 되고요. 조금만 내려가도 필요 이상의 공포를 가지게 됩니다. 진짜 거짓말 같아요. 잘 올라가던 종목 눌릴 때는 반응이 없어요. 어차피 내려가던 종목 조금 올라갈 때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철저히 옆으로 가던 종목이 그냥 이거에 사람들이 반응을 많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서도 내가 이런 부분에 좀 반응을 하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야. 근데 여러분들 제가 딱 말씀드리는데 애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아니 그럼 여기는 트럼프니까 뺄게요. 그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옆으로 걷고 있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악재가 한가득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악재가 한가득일 수가 있을까요? 진짜 우리 진짜 오늘 이번 영상은 제가 어차피 또 주말에도 영상을 촬영해 드리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악재가 한가득이고 정말 위험성 높은 종목이 시가총액이 무려 40조 원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일자 걸음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못해요. 아니 여러분들 이거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 옆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부터 지금 퍼센트지가 바닥 기준으로는 거의 200%, 230%가 올라와가지고 옆으로 가고 있어. 그럼 시가총액이 지금 2배 가까이 뻥튀기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이게 가능하려면요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야 돼요. 그냥 매도하는 사람들이 막 수천억을 매도해도 수천억이 다시 바로 진입해줘야지 나오는 게 이겁니다. 아니 맞잖아요. 수천억 매도만 하면 떨어져 버리죠. 매도세가 지금 가격대에서 매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가격대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렇게 일자로 걸음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때 양봉 나올 때 뭐라 말이야. 여기 뭔 의미가 있냐 이 양봉이. 제가 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양봉이 돌파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동반했어요. 물론 거래량 동반될 자리가 아니죠. 돌파 못했으니까. 별로 의미 없는 양봉이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음봉 꽝 떴죠. 제가 뭐라 말이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음봉이. 그래서 이거 지금 이 횡보 추세, 박스권 추세를 깼어요. 이 음봉이 아니면 정말 위협적인 거래량이 동반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 그냥 하나 멈춘다 바로. 멈췄죠. 오늘 순간적으로 저가가 여러분들 겨우 마이너스 2.14였어요. 겨우 마이너스 2.14거든요. 자, 마이너스 2.14면은 사실 요 구간에서 뭐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도 없는 퍼센트지였어요. 근데 요거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제가 분명히 이거 아침짝 눌렀을 때 여기서 매도 때려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되돌림 나온다.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제가 이런 거 설명드리는 이유가요.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120만 주 또 나갔어. 불과 얼마 전에 700만 주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했다 그래가지고 물량 다 집어 던졌다라는 표현 들었었습니다. 이거 아시죠? 물량 다 집어 던졌다고. 근데 어떻게 됐어? 결과적으로 이거를 딱 지나고 나니까 개인 투자자님들 물량 지금 360만 주 뺏겼거든요. 지금 이미 이때 물량의 절반 이상이 거쳐갔는데 아니 근데 주가는요 여전히 그 안에 있어요. 누가 보면 많이 벗어난 줄 알 거야. 여전히 그 안에 있어요. 아침에 여러분들 프로그램이요 매도를 했어요. 아침에 장 초반에. 그래서 제가 10시에 이렇게 브리핑 드린 건데 두산 에너지 프로그램 소량 매도 중인데 어차피 내려봤자 어디까지 내려갈지 뻔하잖아. 어차피 얘네가 지금 저점 갱신할 때까지 못 누르잖아. 근데 돌파 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뭐 이거에서 우리가 고민할 걱정이 있냐? 제가 이미 장 초반에 브리핑 바로 드렸죠. 왜냐면 이거 실적 발표 날인데 프로그램 나가면 공포감이 막 이렇게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 그냥 장 끝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프로그램 얘네 매수로 전환 때렸죠. 얘네 매수로 전환 때렸잖아요. 이게 뭔 소리야? 장 초반에 그냥 억지로 한번 눌렀다가 그냥 한번 물량 쓱 걷어가고 끝내버린 거죠. 근데 물량 걷어갈 때 또 누가 걷어갔어요? 외국인 얼마 안 걷어갔어요. 프로그램 주력이 얘네들인데 얘네들 얼마 안 걷어갔어요. 금융투자, 연기금 얘네들이 물량을 쓱 쓸어갔습니다.
금융투자 애들은요. 본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뭐 신한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서 뭐 목표가 계속 줄창나게 상향하던 애들이에요. 네, 줄창나게 상향하던 애들이 이렇게 90만 주 가까이 사갔대요. 불과 얼마 전에 248만 주 팔아가지고 금융투자 나간다 그랬는데 고스란히 다 사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거의 뭐 200만 주 넘게 샀죠. 3거래일 동안 제자리 걸음하는 동안에 쫙 사갔어. 연기금 얘네 진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양대 산맥은 외국인과 연기금입니다. 물론 지금은 외국인이 힘이 훨씬 세요. 근데 양대 산맥 굳이 양 팀을 꼽으라고 하면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24만 주 들어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아침장 눌렀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이만큼 물량 털려나간 건데 제가 여러분들 물량 어디서 뺏는다고 했어요? 누르고 횡보할 때 걷어간다고 했죠. 네, 눌러놓고 횡보할 때 걷어간다고 했죠.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주봉이 죽었습니까? 자, 오늘 금요일장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거 불과 이렇게 음봉 떴던 날이 화요일이고 양봉 떴던 날이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5% 정도 띄워준 다음에 바로 화요일날 8%를 내려앉혔어요. 그래가지고 주봉이 불과 며칠 전에 음봉 이랬어요. 그래갖고 아 이거다 의견 나오고 있을 때 제가 그럴 리가 없다. 주봉 딱 도지로 살려놨죠. 여러분들 월봉 지금 어때요? 이제 월봉 이제 거래일수로 4거래일 지나가면 월봉 완성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월봉 요 정도까지만 올려놓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럼 다음 달에 2차 파동 바로 등장해버립니다. 왜냐고요? 한 달을 조정했으니까요. 한 달 동안 죽제설자 두산 에너빌리티 조정하고 싶었던 애들이 조정을 한 거야. 근데 조정한 꼴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서 뭘 알아야 돼? 아, 이 종목 힘이 엄청나게 좋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못 간다라고 결론이 나버리면 어떻게 된다? 오늘 120만 주 나간 것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냥 물량. 아니 이 자리가 뺏길 자리라니까요. 제가 눈에 말씀드리잖아요. 개인적인 물량 많이 거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 여기가 물량 거칠 자리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뭐 횡보구간에서 자꾸 물량이 막 오고 가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여기가 120만 주 나갈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엄청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손절가가 여긴 거예요? 익절가가 여긴 거예요? 익절이나 손절이나 일정 구간 바깥에서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절을 하더라도 내가 볼린저 밴드 게임을 하겠다라든지 익절할 거면 내가 뭐 목표가 뭐 8만원 잡아놨다라든지 이 폭넓게 움직이는 공간 안에서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자걸음에서 나가버리니까 지금 이게 무슨 꼴이야. 이 자리가 어떻게 120만 주 나가는 자리예요. 심지어 지금 어저께도 200만 주 넘게 나갔다라는 게 근데 어저께도 또 윗골이다 얘기 나왔죠. 이 여러분들 이거 왜 이렇게 움직이냐고요? 여러분들 지금 갭 띄운 거 갭 메꿔놓고 다시 들어올린 거예요. 이거 한번 제대로 띄워 올리려고. 제가 실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잖아. 어떻게 나와도 그냥 악재에서 아니면 호재다. 근데 여러분들 자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왔는데 추정치보다 낮대. 이제 왜냐면요 여러분들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난하고 싶은 사람은요 무슨 핑계를 대서든 비난합니다. 무슨 핑계를 대서도. 이제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예상치보다 낮잖아. 예상치보다 낮아. 아 이거 안 되겠어. 이거 박살나겠다. 여러분들 와 제가 진짜 이런 말씀까지 드릴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그러면 지금 SMR 수주를 따면은 지금 당장 돈 들어옵니까? 지금 당장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어떤 주식이든지 뭐 실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실적은 중요합니다. 그 회사의 실질적인 벌이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럼 1분기 대박 터트려서 올라왔습니까? 1분기가 대박이어가지고 그냥 이게 파동이 이 정도 나와준 거예요? 그러면 말이 돼. 그러면 여기서 실적 안 좋으니까 내려가는 게 맞아요? 아 정확하잖아. 이게 실적 때문에 올라왔다며. 근데 여러분들 비교했을 때 지금 1분기랑 비교해보면 어때요? 1분기는 지금 심각한데? 솔직히 말 심각한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얘네가 앞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말도 안 되게 회사 사이즈가 커질 것 같으니까 기대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맞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왔잖아 지금까지. SMR 시장이 커질 거다. AI 때문에 전력난 때문에 SMR이 커질 거다. 원전의 필요성이 자꾸 대두된다. 이걸로 올라온 거예요. 원전 수주 실질적으로 결제한 거는 지금 현재는 체코원전이에요. 그러면 올라왔을 때 미래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건데 그럼 미래에 갑자기 실적 발표했는데 뭐 이제 막 조 단위로 막 실적이 터져 나오겠죠. SMR 몇 개 수주하고 해버리면 그럼 조 단위로 실적 발표 딱 하면 그 자리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 아닌 거 아시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적 발표는요. 그냥 하나의 명분입니다. 어떤 명분?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명분. 그리고 실적이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조정했던 명분일 뿐이에요. 40조 원짜리 회사를 들어 올릴 때는요, 여러분들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요것도 지목되는 거 제가 하나하나 그냥 다 말씀드릴게요. 전년 비해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뉴스 헤드라인이 지금 이렇게 잡히고 있어요. 마이너스 12.5, 12.5. 정말로 이게 박살날 것 같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분위기를 바로 그냥 넥스트레이트 보면 돼요. 글쎄요. 체감이 오세요? 전년비 12.5% 내려갔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박살날 거다. 근데 공시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러지? 뭐 지금쯤 마이너스 막 한 7, 8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7, 8이 뭐야? 한 10%는 찍어야지. 여기 깨야 되니까 내려갈 거면. 네, 마이너스 10은 찍어줘야죠. 그쵸? 근데 넥스트 트레이드 반응이 없는데 별로? 넥스트 트레이드도요. 초반에 여러분들 심리가 딱 나와요. 지금 이게 뭐야? 지금 위아래로 막 꽝꽝꽝 했죠. 이거 왜 이렇겠어요? 예, 공포감 아니다. 악재 해소 아니다. 공포감 아니다. 악재 해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호재입니다. 냉정하게 이거 호재로 반영되는 거 월요일에 바로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호재로 반영되는 순간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IR 하면서 갑자기 빅뉴스 터트리면서 이거 끌어당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2차 파동이거든요. 그럼 어제 오늘이나 막 이럴 때 매도하신 분들은 뭐지 하고 이렇게 돼요. 분명히 실적이 안 좋았는데 글쎄요. 저는 이거 순전히 그냥 이 박스권 안에서 물량 털리지 않은 분들, 말 그대로 물량을 뺏기지 않은 분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지금 명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기사가 이렇게 뜨는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왜냐? 지들도 깨지면 이거 다시 되돌리면 힘들거든요. 40조 원짜리는요. 자리가 깨지잖아요. 다시 되돌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막 아마 2천억짜리 회사여가지고 막 이거 만들고 이게 쉽지가 않아. 여기다 그냥 돈 때려 박아가지고 이렇게 눌려버려. 만약에 여기까지 눌렀다 칠게요. 그냥 뭐 툭하면 뭐 4만 원 된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4만 원 됐다고 할게요. 그냥 와 여기까지 눌려버렸어요. 난리 났다 이제 두산 로베트 진짜 지옥 됐어요. 자 여기서 이거 다시 끌어올려 돈 얼마 될 것 같으세요? 다시 끌어올려야지. 끌어올리기 싫어도 올려야 돼요. 왜냐고요? SMR 계속 계약 체결되기 시작할 텐데 어떻게 할 거야? 네, 돈 벌고 싶으면 두산 에너빌리티 와야 될 텐데. 돈 벌고 싶어서 왔어. 근데 지들이 앞에서 제대로 똥을 싸놨어. 이거 똥 치우다 죽습니다. 얘네도 그거 알아요. 올리는 애들도 그걸 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자걸음 이상을 못한 거예요. 명분 없이 끌어올리는 것도 위험하지만 명분 없이 아래로 내릴 수가 없어. 근데 지들이 볼 때 명분이 없거든. 뒤쪽에서 이걸 아래쪽으로 끌어내릴 명분이 없어. 그러니까 일자걸음 돼버린 거예요. 실적 발표가 악재라고. 아 이거 악재로 해석되나 호재로 해석되나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8월달 월봉 막판에 딱 월봉 확인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7월달에 이 매출이 생각이 안 나요. 매출이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여러분들 이게 주식이라는 게요. 제가 느끼는 건데 고점 자리까지 물량을 지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니 진짜요 이거. 진짜 막 물량 꿋꿋하게 지키고 계신 분들 저는 진짜 박수 쳐드려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주식을 만약에 경력이 기시다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야. 내가 살 때 잘 샀어. 근데 내가 고점까지 물량을 지키지 못했어.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가지고 계세요. 저도 한 명의 투자자로서 당연히 주식할 때 그런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과거를 기억하는 분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이겁니다. 과거를 기억을 못해요. 왜냐면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이 나가버렸거든. 자, 전략방 기준으로 제가 21,300원이 최초 매수 추천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때 들어갔어요. 네, 맞아요. 전략방 기준으로. 전략방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물량 치고 계신 분들은 이럴 때 무슨 뉴스 있는지 아세요? 자, 이때 여러분들 이때 무슨 뉴스 있었어요? 지금 제 영상 보셨는데 나 저때 무슨 뉴스 있었는지 몰랐는데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쪽 구간에서 만약에 진입을 하셨다면 나중에 지금 이런 구간에서 들썩거렸던 이유를 전혀 모르는 자리까지 아는 사람들이 없어질 때까지 물량 들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파동 하나를 여러분들이 최소한 어깨 높이까지 보신 겁니다. 그 전에 다 털려나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과거를 기억하는 주주가 되고 싶다. 예,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주주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7544-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신청 끝납니다. 당장 이제 다음 주면 얘네 주봉 살려서 위로 띄워야 돼요. 위로 띄워야 되는데 또 띄우는 과정 중에 얘네가 곱게 띄워요? 아니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곱게 안 띄워요. 쌍끌이 애들은 절대 곱게 안 띄워요. 거기서 털리면 진짜 막바지에 털린 거예요. 진짜 막바지에 털린 거야. 한 달 조정 기다렸다가 막바지 딱 물량 털었는데 가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내가 파니까 올라가는 소리가 인터넷에 도배가 됩니다. 벌써 지금 그 글 쓰실 분들 예정자분들 오늘 나왔잖아요. 벌써 그냥 송기훈 대표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물량이 지금 요런 데 포함되어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뭐 여기서 막 강력 신규 매수 막 이렇게까지 막 제가 막 말도 안 되게 막 여러분들께 허황되게 막 말도 안 되는 뉴스 갖고 퍼서 말씀 드리는 거 아니잖아. 그쵸? 저는 항상 좀 공인된 뉴스나 공인된 공시 이런 거 그냥 눈에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저처럼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려요. 왜냐?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편합니다. 네, 실제로 막 제가 추가적으로 보고 있고 한 것들은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려도 사실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지 않는 지표일 경우에는 이게 딱 공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영상도 너무 길어지고 하니까 제가 웬만하면 영상에서 필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물량 포함되신 분들은요 딱 하나 안 보신 거라니까. 뭐 안 보셨냐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 봐야 된다고. 이거 또 안 보신 거야. 지금 미결제 약정 확 늘어난 거 보이세요? 지금 이거 미결제 약정 늘어난 다음에 이거 폭풍 전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폭풍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때 거래량이 확 줄었다라는 건 뒤쪽에서 거래량 터트리겠다는 거다. 거래량을 터트리고 싶으니까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체크했으면 오늘 눌림목에서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 아침에 살짝 이거 좀 했다고. 근데 실제로는 나가졌죠. 실적 안 좋게 나왔고. 제가 분명히 저는 영상에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물량을 지키실 수 있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물량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전략방에서는 여러분들을 실제로 매도를 하실 수 있도록 매도의 타점에 대해서 적정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죠. 송기훈 대표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 타점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7543-8728번으로 문자로 복구 딱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나고요. 저 월 9만원 3개월 23만원 저 이렇게밖에 운영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이쪽 전략방으로 다 모이시는 거예요. 지금 송균의 전략투자방으로. 여기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실시간으로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는데 선물 얘기도 해드렸어요. 미결제 약정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면 선물 거래의 특징은요. 하락할 때 미결제 약정이 적어요. 근데 상승할 때 미결제 약정이 큰 게 특징인데 등락은 있겠죠.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 애들이 40조 원짜리 들어서 해먹는데 현물로만 해먹냐고. 얘네들 선물로 엄청 해먹으려고 해요. 양방으로 다 해먹는다니까. 어차피 재료가 끝이 없는데 주가를 부양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선물로도 수익, 현물로도 수익 이렇게 세팅하고 싶지 주가 부양하는데 전혀 문제 없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현물만 해먹자 이렇게 되겠어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종목은 100%야. 이거는 안 살 수가 없어. 진짜 여러분들 진짜 인생 걸고 배팅할 만한 종목이 찾았어. 그럼 여러분들도 선물 현물 다 세팅하실걸요? 진짜로 다 하신다니까. 양쪽 다 해먹으려고. 똑같아요. 기관하고 외국인도 얘네라고 뭐 다를 것 같으세요? 얘네라고 뭐 다르겠어? 똑같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일자걸음 시키면서 물량 이렇게 집어 던져가지고 공포감 증가시켜 놓으니까 사실상 제자리인 영역에서 물량이 다 던져지는 겁니다. 사실상 제자리인 영역에서 얘네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매매하는 거지? 단기적으로 진입한 물량들 싹 다 털어내버리면요 어차피 중장기 물량은 안 나와요. 지금 전략방도 물량 안 나오잖아요. 저희 전략방 물량 안 나와. 뭐하러 여기서 팔아. 지금 2차 파동 보고 나가야지 나갈 거면. 그쵸? 저도 2차 파동에 대해서 계속 전략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잖아. 그쵸? 그럼 2차 파동 볼 때까지 기다리거든 그분들은. 근데 여기서 한 10% 눌러봐야 이게 추격이 오질 않아요. 막 플러스 200%인데 마이너스 10 됐다고 뭐 오겠어. 아무것도 안 와. 그러니까 어차피 그분들 거 못 빼서 그럼 타깃이 뭐야? 이 권역 안에서 뺏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권역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위로 나갈 때는 남아있는 물량 익절 받을 것까지 각오하고 띄워야 돼. 근데 익절을 지들이 받고 싶겠어? 그러니까 지들은 아래쪽에서 물량 매집하고 뉴스 빵 띄워갖고 새로운 개투자자 유입시키겠다라는 거야. 그렇게 시초 뻥튀기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얘네들이 뭔가 현물을 끌고 갈 힘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선물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허스로 물량 뺏기기 싫다. 내지는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2차 파동이 완전 포인트인 게 2차 파동 때는요. 여기서 장기 조정 들어갈지 조정 한번 깊은 조정 한번 놓을지 이 갈림길에서요.
이 갈림길이 나와요. 2차 파동 이후에는. 근데 이게 기간이 길더라도 나는 그냥 이게 횡보성이야. 기다릴만 해. 어차피 뒤쪽에서 조금 더 들어 올릴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던지, 아니면 나 일단 잘라냈다 뒤쪽에서 다시 재진입할래, 이렇게 선택을 하시던지. 깊은 조정 나올 것 같으면 일단 잘라냈다가 여기서 바로 재진입해야 돼. 이거 N자로 들어버리니까. 그때는 2차 파동 이후에 깊은 조정 나오면 N자로 들어버려요. 그럼 N자 봉까지 확인해야 돼. 그래서 이쪽 포인트가 매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완전히 갈림길 돼요. 근데 그때 가서 선물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뭐 외부에서 끌어당겨서 쓰는 뉴스들, 그리고 차트에서 수급 확인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한 포인트를 잡으려면 여러분들이 매도 포인트에서 내가 매도 포인트 너무 아쉽게 잡았다, 이거 되는 이유가 수많은 지표들 중에서 하나에서 빗나간 매도가 잡혀요. 진짜로 하나 빗나가면 공포감에 매도가 잡힌다고. 내가 내 수익을 지키지 못할 거라는 이 공포감, 그것 때문에 매도 버튼이 잘못 눌러져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돈을 벌고 싶다, 나도 이 종목 사서 돈을 벌고 싶다 하는 심정은 순식간에 불씨가 커지기 때문에 매수세는 갑작스럽게 들어옵니다. 지금 제 말에 공감하신 분들, 매도 타점이, 나는 매도 타점을 정말로 적절한 매도 타점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7544-8728번으로 문자로 복구 딱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세한 가입 방식 문자로 바로 안내 도움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략방에서 송기훈 대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송기훈 대표 브리핑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또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